2026년 3월 13일 스타트업 투자자에게 필요한 6가지 기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챙길 뉴스가 많네요. 서울경제 보도인데요. NC소프트가 2030년까지 매출 5조 원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비전을 공개했어요. NC가 5조 원이요? 지금이랑 많이 다른 그림이네요? 맞아요. 지금 NC 실적이 2024년에 영업손실 1,092억 원을 기록했거든요. 2022년엔 영업이익이 5,590억 원이었는데 불과 2년 만에 적자로 돌아선 거예요. 리니지 하나에 너무 많이 기댔던 거죠. 정확해요. 박병무 공동대표도 그 부분을 직접 인정했어요. 특정 장르, 특정 지역, 특정 연령층에 편중된 구조가 한계였다고요. 한국, 대만 매출이 전체의 70%나 됐으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바꾼다는 거예요? 3가지 축인데요. 리니지 아이온 같은 기존 IP 운영 고도화로 연간 1조 5천억 원 기반을 유지하면서 신규 IP 발굴과 모바일 캐주얼 게임을 새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모바일 캐주얼이요? NC 이미지랑은 좀 다른데요? 그게 핵심이에요. MMORPG보다 개발 기간이 짧고 이용자 기반이 넓잖아요. NC가 지난해 모바일 캐주얼 센터를 신설하고 베트남 리후후, 한국 스프링컴즈에 이어 독일 저스트플레이를 3,016억 원에 인수했어요. 유럽 게임 플랫폼까지 사들였군요. 유럽, 미국, 중남미, 중동, 인도까지 신시장을 열겠다는 거예요. 전통적인 NC와 완전히 다른 그림이죠. 실행이 관건이겠네요. 다음 기사는요? LG그룹 얘기예요. LG CNS가 미국 펠런티어 테크놀로지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어요. 펠런티어면 데이터 AI 플랫폼 쪽에서 꽤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맞아요. 파운드리랑 AIP라는 플랫폼이 핵심인데요. 기업 내 분산 데이터를 통합하고 거기에 생성형 AI를 결합해서 실시간 의사결정을 돕는 시스템이에요. 국가 안보나 공급망, 금융 리스크 같은 복잡한 문제에 강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LG가 이걸 왜 지금 들여오는 거예요? 구광모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AX 전면화를 직접 언급했거든요. LG전자는 AX 센터를 신설했고 LG에너지솔루션은 경영진 중심의 AI 전환 회의체를 추진하고 있고 LG디스플레이는 DX그룹을 AX그룹으로 격상해서 CEO 직속으로 올렸어요. 그룹 전체가 AX로 방향을 잡은 거네요. 그리고 이미 LG 제조 계열사 한 곳에서 품질 관리 영역에 펠런티어를 시범 적용해서 본 사업 계약까지 체결했대요. 펠런티어 입장에서도 한국 시장을 더 키울 수 있는 기회고요.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규모의 계약이기도 하죠. 업계에서도 그 점을 지적해요. 실제로 쓰고 싶은 기업은 많지만 계약할 수 있는 건 대기업뿐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이번 협력이 레퍼런스가 되면 중견기업까지 확산될 수도 있겠죠. AI 전환이 이제 선택이 아닌 것 같네요. 중국 쪽 소식도 있죠? 네, 2가지인데요. 먼저 인재 이야기예요. 중국 빅테크들이 AI 인력 채용을 폭발적으로 늘리고 있는데 AI 관련 직종 비중이 작년 2.29%에서 올해 26.23%로 11배 급증했어요. 11배요? 거의 시장 전체가 AI로 재편되는 수준이네요. 근데 문제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AI 일자리 수급률이 0.97인데 경제 전체 평균이 1.79거든요. 수요 대비 공급 비율이 1대 3.5 수준이래요. 인재 한 명에 기업 4곳이 달려드는 구조군요. 엔트그룹은 보험 채용의 70% 이상을 AI로 뽑고 텐센트, 바이트댄스도 AI 중심으로 채용 중이에요. 평균 월급이 6만 738위안, 우리 돈으로 1,305만 원 수준인데도 사람이 모자란 거예요. 그럼 중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해요? 바로 다음 기사가 그 얘기예요. 중국이 이번 양회에서 15차 5개년 계획을 확정했는데요. AI를 경제 핵심 성장 동력으로 전면에 내세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목표를 잡았어요? 리창 총리가 지능형 경제라는 표현을 처음 쓰면서 2030년까지 자국 AI 산업 규모가 10조 위안, 우리 돈으로 약 2천조 원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어요. 2천조 원이요. 어마어마한 숫자네요. 거기에 AI 기술 훈련 보조금을 1,000만 명 이상에게 지급하겠다고도 했어요. 아까 인재 부족 문제를 국가 차원에서 직접 해결하려는 거죠. 그리고 민생 부분도 눈에 띄어요. 20개 핵심 목표 중 7개가 고용, 소득, 교육, 의료 같은 민생 분야인데 소비 여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읽혀요. GDP 대비 가계 소비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다는 게 오래된 문제였잖아요. 40%인데 주요 선진국이 60% 안팎이거든요. 보육, 양로 같은 사회 안전망 불안이 소비를 막고 있다는 걸 알고 핀셋 투자에 나선 거예요.
한편으론 로이터가 중국이 3월 중 휘발유, 경유, 항공유, 정예류 수출을 즉각 금지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는데 에너지 공급망 측면에서도 주시할 필요가 있어요. 중국발 변수가 한두 가지가 아니네요. 반도체 쪽으로 넘어갈까요? 삼성전자랑 엔비디아 얘기예요. 삼성이 연구 중인 강유전체 낸드 플래시에 엔비디아가 직접 참여해서 AI 신기술 모델을 공동 개발한다고 해요. GPU 만드는 엔비디아가 메모리 연구에 직접 들어온 건 좀 이례적이죠? 그게 포인트예요. AI 연산의 무게중심이 GPU에서 HBM이나 낸드 같은 메모리 쪽으로 이동하고 있거든요. 엔비디아 차세대 AI 가속기 베라루빈에 새 낸드 장치가 들어갈 예정인데 거기 필요한 낸드만 전 세계 수요의 9.3%래요. 전 세계 수요의 9.3%요? 낸드 자체도 2022년 정점 이후 계속 줄고 있어서 올 1, 4분기에만 전분기 대비 90% 가격이 뛰었어요. 그럼 강유전체가 왜 중요한 거예요? 기존 실리콘 소재를 강유전체로 바꾸면 전력 소모를 96%까지 줄일 수 있고 낸드를 1000단까지 쌓을 수 있어요. 지금 NC가 200에서 300단 수준이거든요. 공급난과 전력난을 한 번에 해결하는 게임 체인저인 셈이에요. NC가 이 부분 특허를 제일 많이 갖고 있다고요? 지난 12년간 강유전체 소자 특허에서 인텔, SK하이닉스, TSMC를 다 제치고 255건으로 세계 1위예요. 점유율로는 27.8%고요. 중국 베이징대도 지난달 1나노미터급 강유전체 트랜지스터를 개발해서 경쟁이 빨라지고 있어요. 기술 패권 경쟁이 낸드까지 번졌네요. 마지막 기사는요? 메타 얘기예요. 메타가 자체 개발한 AI 칩 MTI-A를 6개월 주기로 출시하겠다고 선언했어요. 6개월마다요? 그게 얼마나 빠른 거예요? 메타 엔지니어링 부사장이 직접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빠른 주기라고 했어요. MTI-A 300, 400, 450, 500 이렇게 4종을 공개했고 300은 이미 양산 중이에요. 엔비디아 GPU 안 쓰고 자체 칩으로 가겠다는 거죠? AI 시장이 학습 중심 대규모 언어 모델에서 추론 에이전트형으로 바뀌면서 추론에 최적화된 칩이 필요해졌거든요. 추론에선 메모리 속도가 핵심이라 HBM 수요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삼성이랑 SK하이닉스 입장에선 호재네요. 메타 부사장이 HBM 소급에 대한 우려를 직접 언급했고 SK하이닉스 관계자도 고객사들이 1년 이상 장기 계약을 선호한다고 했어요. 빅테크들이 몇 년치 물량을 미리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된 거죠. AI 인프라 경쟁이 칩에서 메모리로 다시 소재트까지 내려가고 있네요. 네, 지금까지 서울경제 스타트업 투자자를 위한 6가지 기사였습니다. 경제용이었습니다.